청원제도 개선을 위한 청원을 하였습니다. 청원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청원을 하게 된 배경입니다. 헌법 제26조 제1항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제2항 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 청원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 헌법 제26조에 따른 청원권 행사의 절차야 청원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이 편리하게 청원권을 행사하고 국민이 제출한 청원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처리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민의 헌법상 권리인 청원이 청원법에 따라 국민을 위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처리되도록 청원제도 개선을 청원하였습니다. 청렴등이 공무원이 올린 청원 처리를 유튜브 영상으로 탑재하면서 5번째 공무원 제안과 청원 답변 시 최종 결재권자 직위와 성명을 함께 공개할 것을 청원하였습니다. 청원 내용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님. 저는 대구시교육청 소속 퇴직준비 교육 중인 백은영입니다. 장관님께 저의 자서전인 청렴등이 공무원이 힘든 이유 교보문고 POD 출판에서 질문 있습니다에 해답을 구하면서 도서를 보내드린 바 있습니다. 질문에 어떻게 하면 자신의 업무는 개선하고 타 부서와 관련된 업무는 제한을 장려하는 공직사회가 될 수 있겠습니까를 제도 마련을 통해 일부 해소하는 방안을 청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공직생활 중에 제가 담당하고 있는 업무에 문제가 발생하면 개선하였고 타 부서의 업무는 개선 제안하였습니다. 지금은 청원을 통해 국가와 국민을 위해 공직사회의 개선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미래세대는 보다 나은 대한민국 제도 하에서 전 세계를 이끌어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국민의 나라 대한민국의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열정을 쏟으시는 장관님께 청원을 드리는 이유는 공무원 제안과 청원 답변 시 담당자의 소속 성명과 전화번호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 답변의 책무성을 높이기 위해 공무원 제안과 청원 답변 시 담당자뿐만 아니라 최종 결재권자 직위와 성명을 함께 공개할 것을 청원합니다. 공무원은 자신의 업무를 담당함에 있어 처벌받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할 때까지 현행대로 유지하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공직사회에서 문제점을 알면서도 적극적으로 해결하지 않고 문제가 확대되지 않기만을 기다리다가 인사발령으로 자리를 옮기는 것이 공무원의 본분이 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극적인 행정으로 일관하다가 문제점이 확산되면 윗선의 지시받아 수동적으로 처리하는 업무가 되지 않도록 공무원 제안과 청원이 최종 결재권자의 직위가 함께 공개된다면 공무원 제안과 청원의 책무성이 더해져서 공직자들의 국가와 국민의 봉사자로서 미래를 위한 답변을 이끌어낼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공무원 제안과 청원 답변 내용의 최종 결재권자 직위와 성명을 함께 공개하여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현재 해야 할 일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공직사회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청원 담당자가 배정되고 2024년 9월 5일 청원 답변을 받았습니다.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보혁신실 정보혁신국 정보공개과 공무원 답변입니다. 1. 안녕하십니까? 기하께서 제출하신 청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기하의 의견은 청원과 공무원 제안 답변 시 최종 결재권자의 직위와 성명을 공개하자로 이해됩니다. 3. 기하의 의견에 대한 민원제도가 청원 관련 검토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4년 연내 청원 24와 온 나라 결제 시스템 간 연계를 진행할 예정이면 결재권자 표기 내용도 시스템 개선 내용에 포함하여 검토를 진행하겠습니다. 다만 온 나라 결제 시스템에서 결재권자의 정보를 제공해줘야 시스템에 적용할 수 있으므로 추진 상황에 따라 다음 연도에 진행될 수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4. 기하의 의견에 대한 정보 공개과 공무원 제안 관련 검토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의 창의적인 의견을 정보 시책 등에 반영하고자 하는 제안의 목적을 고려하여 행정청에서는 실시 가능성, 창의성, 효율성 및 효과성 적용 범위, 계속성을 고려하여 제안을 심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불채택된 제안에 대해서는 제안심사위원회의 재심사를 받을 수 있는 등 제안에 대해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어 최종 결재권자의 직위와 성명의 의무적인 공개는 필요성이 낮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5.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행정안전부 정보공개과로 문의해 주시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원 답변 시 최종 결재권자 직위와 성명 공개. 우찰란겨
청렴둥이 공무원은 공무원 제안과 청원 답변 시 최종 결재권자 직위와 성명을 함께 공개할 것을 청원하였습니다.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보혁신실 정부혁신국 정보공개과 공무원은 최종 결재권자 직위와 성명 공개 청원에 대하여 2024년 연내 청원 24화 온 나라 결재 시스템 간 연계를 진행할 예정이며 결재권자 표기 내용도 시스템 개선 내용에 포함하여 검토를 진행하겠다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정부 공문서에도 최종 결재권자가 기재되어 시행되고 있지만 2025년에도 청원 답변 시 최종 결재권자 직위와 성명은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행정부 공무원이 고의로 권한 없는 행정기관에 청원을 이송하여 청원을 무력화한 사례들도 있습니다. 공개하고 있는 청렴 등이 공무원이 올린 청원 처리에 의찰난겨에서 인용하며 설명하겠습니다. 청원 처리 담당 공무원만 공개하여 최종 결재권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으나 최종 결재권자가 지시한 것인지 담당자의 고의인지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최종 결재권자 직위와 성명 공개가 필요합니다. 이재명 대통령님께 청원 답변 시 최종 결재권자 직위와 성명 공개 우찰난겨 유튜브 영상이 진달되기 바랍니다. 공무원은 자신의 업무를 담당함에 있어 처벌받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할 때까지 현행대로 유지하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공직사회에서 문제점을 알면서도 적극적으로 해결하지 않고 문제가 확대되지 않기만을 기다리다가 인사단령으로 자리를 옮기는 공무원의 낙치부동을 예방할 필요가 있습니다. 행정부 공무원의 청원 처리에 담당 공무원뿐만 아니라 최종 결재권자를 표기한다면 소극적인 행정으로 일관하다가 문제점이 확산되면 윗선의 지시를 받는 수동적인 업무 처리가 아닌 신중한 청원 처리가 될 것입니다. 국민신문고의 민원 처리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역대 대통령님이 알게 되어 직접 처리한 민원 사례는 언론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대불공단 전봇대, 천송이 코툴, 그제 샌드박스 사례 등입니다. 이재명 대통령님께서도 10월 14일 캄보디아 한국인 납치 감금 사태와 관련하여 대응을 지시하였습니다. 대통령님 지시 이전에 행정기관, 공무원에게 민원 또는 청원이 있었는지 여부와 처리 내역을 조사하여 문제를 키워 대통령님 지시를 기다리면 소극 대응한 기관장과 담당 공무원들부터 인사상 불이익을 준다면 공무원이 문제점을 방치하고 대통령 지시를 기다리는 소극행정은 예방될 것입니다. 낙지부동하는 공무원의 소극행정이 예방되어야 국민의 더 많은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청원 답변 시 최종 결재권자 직위와 성명 공개, 의찰난겨. 공무원이 적극행정으로 개선하면 징계받을 수 있기에 공무원의 낙지부동을 이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렴둥이 공무원은 대한민국 미래와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청원을 하였습니다. 청렴둥이 공무원이 쏘아 올린 작은 청원이 대한민국의 집단지성으로 근본 해결되는 개선된 미래를 기대합니다. 청렴둥이 공무원의 해결책 이후 유튜브 채널이 삭제되어 청렴둥이 공무원을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시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청렴한 공직사회와 대한민국 변화의 마중물이 됩니다.